안녕하세요. 자, 이제 5번째 시간을 지나서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제 추정. 그 중에서도 이제 구간 추정이네요. 자, 구간 추정. 자,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30분에서 40분. 자, 이렇게 대답을 한 거. 자, 이렇게 최대값과 최소값으로 대답을 한 거 구간 추정이다. 라고 생각하시고서 자, 이 챕터 4의 두 번째 시간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간 추정. 구간 추정. 자, 앞절에서 점 추정을 사용을 하면 명확합니다. 나 30분 딱 이렇게 도착하는 거죠. 자, 약속을 할 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나 2시 30분까지 갈게. 2시 30분에 갈게. 라고 합니다. 그럼 딱 2시 30분에 오는 거예요. 한 25분, 29분에 나와도 안 되고 31분에 나와도 안 돼요. 자, 그럴 확률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그러면 오차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럼 신뢰도 저하 문제가 생깁니다. 자, 약속 같은 경우에 조금 일찍 와서 기다리면 좋은데 실제로 이러고 아니고서 진짜 비즈니스 미팅이라든가 뭐 이런 것 뭐 있다거나 아니면 어떤 실험을 했는데 자, 어떤 시계를 만들었어요. 시계를. 오차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없을수록 좋죠. 근데 이게 오차가 생긴다라면 신뢰도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신뢰도를 제시하면서 신뢰도 자 어느 구간을 제시하면서 상한값과 하한값으로 추정하는데 이걸 갖다 우리 구간 추정이라고 합니다. 자, 신뢰도 자 상한값과 하한값이라고 얘기했었죠. 자, 신뢰도는 어떤 추정값으로 모수를 맞출 확률 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2시 30분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게 얼마나 맞겠느냐? 90% 확률로 맞겠느냐? 95% 확률로 맞겠느냐? 아니면 99.9% 확률로 맞겠느냐? 자, 이렇게 우리 표현을 하는 건데요. 계산식으로 보면은 자, 요 퍼센트에 해당하는 요걸 갖다 알파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만큼에 대한 우리 퍼센테이지에 대해서 우리 맞춰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파는 조사에서 인정되는 오차 수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뢰 수준 90%, 95%, 99%, 99.9%라는 의미는 뭐냐면 90%든 10%, 95%에서는 5%, 99%에서는 1%, 99.9%는 0.1%의 오차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그냥 신뢰할 만하다라는 뜻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신뢰도 자체가 보면 100%가 되면 좋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뭐 최상위 결과라도 이렇게 나타나진 않습니다. 왜냐면 2시 30분이라고 했을 때 그 100% 맞아야 될 신뢰 수준 어느 정도 틀리더라도 인정되는 시간 무한대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2시 30분까지 가기로 했는데 배탈이 났습니다. 아니 병원에 갔어요. 교통사고 났어요. 입원했어요. 못 가잖아요. 그래도 그걸 맞다라고 얘기하려면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놔둬야 100%가 되겠죠.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조사나 연구에서 이 신뢰 수준이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좋을 건지는 조사자나 연구자가 직접 결정을 해야 됩니다. 결정을 해야 되고 자기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왜 이거는 신뢰 수준은 어느 정도에서 구성을 했다라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죠. 자, 그렇게 이 신뢰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우리가 신뢰 구간을 만들어냅니다. 자, 이 신뢰 구간은 상한값이랑 하한값, 자, 이렇게 구간으로 만들어 놓고요. 이 기준을 통해서 추정된 점으로부터 오차 범위를 갖다가 마이너스 방향, 플러스 방향. 그래서 그 상한과 하한을 표시하는 겁니다. 자,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양궁 아세요? 양궁 가운데 10점이죠. 10점이 동그란 점이 조금 넓을 거예요. 그 화살촉보다 훨씬 넓습니다. 그거 뭐예요? 거기에 닿기만 해도 10점이잖아요. 자, 오차 범위를 갖다가 이렇게 두고 있는다라는 얘기죠. 자, 모평균을 추정을 할 때요. 표본 평균을 X바, 표준 오차를 S2라고 하면 표본 평균 X바를 기준으로 해서 표준 오차 S2에서 Z를 곱한 값을 빼주면 하한값이 되고요. 더한 값을 하게 되면 상한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자, 이 Z값 자체가 신뢰 수준을 갖다 포함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되겠죠. 자, 이걸 갖다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어떤 모평균이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측정된 평균, 표본 평균이죠. 거기서 어떠한 표준화된 값을 갖다가 오차를 갖다가 더해서 혹은 빼서 범위를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 신뢰 구간은 무조건 넓거나 좁은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표본의 크기가 클수록 신뢰 구간의 길이는 짧아지겠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 국민에 대해서 전 국민에 가까이 갈수록 표본의 크기가 가까이 갈수록
실내 구간의 폭이 짧아질 수밖에 없죠. 일반적으로 정규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Z값을 표준 정규 분포에서 찾아서 사용합니다. 표준 정규 분포의 곡선은 아래 면적이 1이라고 그랬죠. 이때 1은 100%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신뢰 구간을 갖다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95% 신뢰도. 이건 표준 정규 분포 곡선 아래 0.95. 면적 자체가 0. 이 곡선 안에서 95%에 해당하는 게 0.95. 아래 면적이 0.95가 되는 거기 때문에 평균 0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플러스 마이너스 1.96. 자, 이 표에 찾아보면 1.96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의 면적을 갖다가 다 더해주면 95%가 되는구나, 0.95가 되는구나 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신뢰 구간을 갖다 계산하기 위한 Z값이거든요. 자, 뭐 양측이냐 단측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겠는데, 자, 90%에 해당하는 거는 1.645, 95%는 1.96, 99% 2.58, 99.9% 3.30. 자, 요거는 수치는 여러분들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외워놓으시면 좋은데 보통 시험에서는 요 값을 다 주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지기 때문에 뭐 크게 많이 신경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내 구간이라는 걸 알았다면요, 이제는 모평균 구간 추정. 자, 실내 구간을 알았으니까 이제 모평균의 구간 추정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이 모평균의 구간 추정을 하는 데 있어서는 두 가지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와 모르고 있는 경우,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자, 일단 표준 편차를 알고 있는 경우, 자, 겨우 뭐 표준 편차를 갖다가 아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왜? 모수기 때문에 모 표준 편차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모 표준 편차를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갖다가 가정해서 먼저 확인하면 모르는 경우 학습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먼저 알아보고 들어갈게요. 자, 통계학에서는 일반적으로 90%에서부터요 99.9%에 해당하는 신뢰구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신뢰구간에 속하지 않는 이 10%에서부터 0.1%를 알파라고 했을 때 신뢰구간은 1-알파입니다. 그쵸? 왜? 이거가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냥 믿을 만한 정도를 갖다 우리 신뢰 구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1-알파가 신뢰 구간이 되는 거죠. 자, 이걸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은요, 기본적으로 모평균 우리 구간 추정한다 그랬을 때 우리가 추정하는 건 요거예요. 그리고 표본에서 나타나는 평균은 요겁니다. 거기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어느 정도 요거라 그랬죠. 근데 우리가 표준 편차 알고 있다 그랬죠. 여기 표준 편차 알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 기준으로 해서 몇 개가 되는지, 자, 그걸 갖다가 Z값에다가 곱해 가지고서 플러스 마이너스 해준 구간을 갖다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구간의 의미는 동일한 추정 방법을 사용해서 신뢰 구간을 반복해 추정한다면 평균적으로 100번을 했을 때 95번은 모평균을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표본 평균의 신뢰 구간 범위를 결정하는 표본의 크기, 루트의 n에 대해서 반비례하게 되는 거죠. 왜 반비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게 분모로 들어가 있잖아요. 이게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 신뢰 구간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시는 그 그래프와 똑같습니다. 자, 아래 자, 1-알파가 뭐라 그랬어요? 자, 어느 정도 인정이 되어지는 부분 신뢰 구간이라 했죠. 요게 이제 95% 이렇게 됐다라면 나머지는 요게 알파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이 양쪽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2-알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계산을 해서 요 안에 있는 면적이 우리가 채택력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 우리 아는 경우 지금 알아봤잖아요. 자, 모집단의 표준 편차를 모르는 경우에, 자, 표본의 표준 편차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추정하는데요. 자, 표본의 분산 S제곱이죠. 표본의 표준 편차 S는 우리 구하는 방법 배웠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 구해내고, 자, 그 다음에 표본 표준 편차를 갖다가 이용한 신뢰 구간은 모 표준 편차를 이용한 신뢰 구간보다 틀릴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신뢰 구간의 범위가 더 넓어질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경우에 정규 분포가 아닌 T분포를 이용한다. 자, 이 T분포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T분포가 자유도가 쓴다 그랬었죠? n-1.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넓어지는, 자,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왜 분모가 줄어들게 되면은 1-1만큼이라도 줄어들게 되면은 전체적인 값은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T분포는 모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규 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작을 때
추정과 검정해서 사용합니다. 자,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세요. 자, 시험 문제 안 나오더라도 이건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T분포가 모수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자, 추출한 표본의 크기가 작다라면 추정과 검정해서 사용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특히 T분포는 자유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그 분포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정규분포 모양에 가까워진다라고 우리가 배웠죠. 자, 그렇기 때문에 T분포와 Z분포의 관계를 보시면 자유도가 쭉쭉쭉 올라갈수록 우리 지지난 시간에 보면은 T분포를 보면서 자유도가 표본의 개수가 많아질수록 우리가 정규분포에 근사하게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자유도는 표본의 개수에서 1을 뺀 거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또 알아야 될 거. 자, 지금은 하나의 집단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두 모집단 평균 차이입니다. 두 모집단 평균 차이에 있어서의 신뢰 구간, 요건데요. 자, 서로 독립인 두 모집단을 갖다 비교해서 평균 차이를 확인하는 요 신뢰 구간을 얘기하는 거죠. 각각의 모평균을 갖다가 µ1, µ2라고 했을 때 표본으로부터 얻어지는 평균은 x1바, x2바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각각의 표분포가 정규분포라면 x1바 마이너스 x2바로 이루어지는 분포도 당연히 정규분포가 될 것이고요. µ1과 µ2의 차이가 없다라면 x1바 마이너스 x2바는 0이 될 겁니다. 그렇죠? 차이가 없다라면이니까. 두 모집단의 정규분포이고 분산을 알고 있다라면 우리가 분산을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분산을 해서 서로 두 개의 차니까 이렇게 해주면은 구해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x1바, x2바, x1바 마이너스 x2바네요. 이렇게 구해질 수가 있죠. 자, 이 식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분산을 아는 경우는 그랬는데 만약에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자,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는 경우. 자,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 분산을 추정하는 추정량을 이용을 합니다. 자, 정규분포가 아닌 T분포를 이용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두 집단에 대한 분산의 추정량. 자, 두 모집단에 대한 분산의 추정량이기 때문에 합동분산 추정량이라고 합니다. 합동분산 추정량. 자, 그래서 표시를 갖다가 SP의 제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게 돼요. 여기서 이 K는 모집단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 둘, 우리 두 모집단이니까 두 개가 되겠죠. 자, 표본의 크기, 각각의 크기가 얼마인가. 그 다음에 표본 분산을 갖다 이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집단의 분산을 모르기 때문에 표본을 뽑아가지고 그 표본에서 분산을 구해내야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합동분산 추정량이라는 걸 구해내게 됩니다. 자, 두 모집단이기 때문에 아까 그 공식을 갖다 그대로 한번 풀이를 해보면요. A 집단과 두 B 집단 각각 기준을 해가지고 두 개니까 이렇게 더해줄 수가 있겠죠. NA의 마이너스 1, NB의 마이너스 1 이걸 더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NA의 마이너스 1에다가 구해진 분산 A에 대한 분산과 NB 마이너스 대 B에 대한 분산을 갖다 곱해서 서로 더해주는 거. 자, 이걸 갖다 풀어주면은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런 공식이 나오고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서요, 우리가 서로 신뢰 구간을 갖다 구해낼 수 있습니다. µA 마이너스 µB가 서로 이제 두 개의 모집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의 차이가 없으면 제일 좋은 건데 그렇지 않으니까 거기에 해당하는 100 곱하기 1 마이너스 알파 %에 해당하는 신뢰 구간을 구해 보면은요. 자, 우리 요거에 대한 신뢰 구간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거, 플러스에 해당하는 거. 분포는 T분포 이용한다고 그랬었죠. 자, T분포를 이용을 해서 XA 마이너스 XB에 해당하는 바 거기다가 우리가 T 값을 기준으로 해서 합동분산 추정량을 갖다가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하는 거 또 플러스를 해가지고서 거기다가 더해주고 자,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모평균의 구간 추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비율의 구간 추정입니다. 자, 비율에 대해서도 신뢰 구간을 구할 수가 있는데요. 점인 표본 비율 P 햇. 자, P 햇에 대해서 신뢰 구간을 갖다가 구해야 되는데 표본 비율은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개수 n개 중에서 사건 t가 발생하는 빈도, 그러니까 n분의 t,
자, p hat은 n분의 t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이 비율의 표준 오차는 모 비율을 추정할 때도 역시 모집단의 비율 p와 그냥 p와 표본 비율 p hat 사이에 오차가 존재하게 됩니다. 오차가 있을 수밖에 없죠. 자, 이걸 갖다 비율의 표준 오차라고 하는데, 자, 이거는 표준 오차는 우리가 이렇게 p hat과 그렇지 않은 1-p hat 요거를 n으로 나눠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제곱근을 해가지고서 표준 오차를 우리가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단일 모집단 비율의 신뢰 구간을 보면은 표본 비율을 구하는 경우에도 역시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모 비율을 기준으로 해서 자, 표본 비율을 각각 구한 거 해서 마이너스 혹은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하한값과 상한값을 구해내는 거죠. 자, 두 모비율의 신뢰 구간. 자, 이것도 보면 두 모집단 간 표본 비율의 차이를 구하는 경우에도 표본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랑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두 모비율 P1-P2에서 P1 hat 마이너스 P2 hat. 여기도 P2 hat이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여기는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에 해당하는 표준 오차를 갖다가 곱해서 구간을 구해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통해서 한번 또 구해볼까요? 자, 예제는 보면 한 도시의 취업 적정 연령인 사람들 중에서 1000명을 이미 추출해서 조사한 결과 40명이 실업자였습니다. 실업률 P에 대한 95% 신뢰 구간을 구하면 이라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 단일 모집단이 됩니다. 이건 뭐 두 모비율을 구하는 게 아니고 단일 모집단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공식을 갖다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되죠. 자, 그래서 공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아래에 있는 거, 자, 우리 요거를 이용하면 되죠. 자, 요 공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p hat에 해당하는 게 얼마죠? p hat 여기서 0.04입니다. 왜냐면 40명이기 때문에 0.04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 마이너스 0.04 마이너스 1.96이죠. Z 2분의 알파 1가 1.96이기 때문에 이거 외워놓으시면 좋습니다. 그거분의 루트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가 1000명이죠. 1000명을 기준으로 해서 P가 0.04 그래서 1-0.04 요게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하한값이 될 거고 여기 기준으로서 이제 모비율을 놓고서 0.04 플러스 아까와 똑같죠. 1.96 루트 1000분의 0.04 곱하기 1-4 0.96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걸 갖다 구해 놓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답은 P를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0.0279 점점점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0.0521 점점점점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1.96은 참고적으로 여러분들 외워 놓으셔도 좋은데 여기 이렇게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그대로 이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분산의 구간 추정입니다. 모분산. 자, 분산. 루트를 씌워놓은 표준 편차죠. 자, 이거는 평균과 비율로 알 수 없는 분포의 특성입니다. 평균이나 비율은 이 분포의 특성을 안 알려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퍼져 있는지 몰려 있는지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자,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정기 분포를 이루는 모집단이라도 분산의 분포는 정기 분포가 아닌 카이제곱 분포로 나타납니다. 분산의 분포는 카이제곱 분포로 나타난다. 이건 무조건 외워놓으세요. 자, 분산이 시그마 제곱 모집단으로부터 n의 표본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표본 분산 s제곱을 계산하면 자유도가 n-1인 카이제곱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카이제곱 분포 요거는 시그마 제곱에 n-1하고 s제곱 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카이제곱 분포 요거는 정규 분포의 모양을 따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상한한 요게 동일하게 표현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걸 갖다 계산하게 되면 자, 카이제곱 기준에서 아래쪽에 있는 부분 1-2분의 알파가 되고 자, 요거 카이제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요거는 1-2분의 알파가 아니고 2분의 알파가 됩니다. 이걸 갖다가
시그마 제곱을 갖다 기준으로 해서 풀어보면 요거 카이 제곱 2분의 알파 분의 n-1의 s제곱이 되고요. 상하는 카이 제곱 1-2분의 알파 분의 n-1 s제곱. 자,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모집단 분산의 신뢰 구간은 이렇게 최종적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 2분의 알파와 1-2분의 알파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를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예제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제는 성인 남녀 20명, 20명을 추출했습니다. 랜덤 추출해서 소변을 검사했는데 유산량을 조사하니까 평균 X바가 5.31,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0.7이었습니다. 성인 남자의 유산량이 정기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모분산 시그마 제곱에 대한 95% 신뢰 구간은 자, 이 공식을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보니까 자, 그 분산에 대해서 카이 제곱이 19일 때 해당하는 분산의 아래쪽에 0.025에 해당하는 게 32.85보다 크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0.75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8.91, 자,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갖다 이용해서 하면 되죠. 자, n-1, 자, 20명 마이너스 1 하니까 19가 될 겁니다. 19 곱하기 우리 분산이죠. 근데 분산인데 표준 편차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0.7 제곱 될 거고요. 자, 아래쪽에 해당하는 거 한 0.025에 해당하는 게 32.85입니다. 32.85를 기준으로 해서 시그마 제곱은 우리가 계산해 보면 똑같이 19 곱하기 0.7의 제곱이 됩니다. 0.7의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요 아래가 8.91, 왜냐면 0.975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8.91이 될 겁니다. 자,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풀어주시면 해당하는 답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우리 추정 중에서도 우리 구간 추정을 알아봤는데요. 구간 추정 중에서도 평균, 그 다음에 비율, 분산, 자, 이렇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여기 식도 들어가고 풀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좀 복잡하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시험 문제 걱정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예제를 기준으로 해서 예제만 일단 외워놓으세요. 그러면 접근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장도 여러분들 복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